요즘 마데카솔이나 비판텐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죠? 그만큼 유행인데요. 오늘 내용은 첫 번째 마데카솔, 비판텐 그리고 바셀린을 비교해드립니다. 두 번째, 내 피부에는 어떤 것이 좋은지 아무도 해주지 않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마데카솔과 비판텐의 사용감을 비교해드리고요. 네 번째, 마데카솔과 비판텐의 효과를 3배 높이는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C나 비타민 A와 비교해드립니다. 저는 20년간 30여 개 제품을 제조 판매한 화장품 회사 대표이고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를 통해 피부 고민이신 분들에게 피부 상담을 20년간 몇만 건 해왔습니다. 피부 개선은 화장품을 통해 하는데요. 저는 화장품이나 피부 코칭은 자신 있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질적인 피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유행한다는 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것과 알고 사용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병풀 추출물이라고 하시나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입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상처 재생시키는데 좋은 제품입니다. 비판텐 연고는요, 비타민 B5 성분인 덱스판테놀이 주성분으로 피부 영구와 습진 그리고 피부 재생에 좋습니다. 비판텐 연고는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마데카솔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꼭 먼저 아셔야 합니다. 마데카솔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마데카솔 케어 연고나 복합 마데카솔 연고를 피부에 썼다가는 작살납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마데카솔 케어 연고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갔고요. 복합 마데카솔 연고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피부 트러블 났을 때 몇 번 바르면 괜찮은데요. 자주 얼굴에 바르면 피부 얇아지고 피부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점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의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제품들은 피부에 바를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끌 때 며칠 잠깐 쓰면 좋은데요. 피부에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비판텐 연고와 마데카솔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두 개와 함께 바셀린도 같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판텐과 마데카솔 모두 상처 치유와 염증 개선 그리고 피부 재생 기능이 좋습니다. 상처나 염증 개선에는 위 2가지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30대 이후 주름과 탄력에는 두 제품보다는 바셀린이 훨씬 좋습니다. 바셀린은요, 투박하고 정직합니다. 바셀린에는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 막을 만들어서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바셀린 같은 경우에는 추운 환경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이 어떤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피부 좋아지는 것보다 10배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내 피부가 10대, 20대이고 트러블로 고생한다면 마데카솔이나 비판텐 사용하면 좋은데요. 내 피부가 30대 이후 주름지고 탄력지는 경우라면 마데카솔이나 비판텐 쓰지 마시고 바셀린 쓰시기 바랍니다. 주름지고 탄력 떨어지는 이유의 90%는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고요. 바셀린은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능력이 월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비닐하우스를 예로 든 것입니다. 포도가 건포도가 되어서 주름지고 칙칙해지는 것은 오로지 포도에서 수분 증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바셀린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데카솔과 비판텐 2개만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가 없는 마데카솔의 경우 겔 타입과 연고 타입이 있는데요. 겔 타입이 사용감이 좋습니다. 겔 타입에는 알코올과 계면활성제가 연고 타입 마데카솔보다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겔 타입이나 연고 타입의 마데카솔보다 비판텐은 좀 더 끈적이고 무겁습니다. 사용감으로 보면 마데카솔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이 비판텐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이 바셀린입니다. 지금부터는 마데카솔과 비판텐을 발랐을 때 3배 더 효과 보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안제 덜 써야 합니다. 세안제는요, 피부 노폐물을 지우면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세포간 지질도 같이 녹입니다. 마데카솔이나 비판텐 쓰는 이유가 피부 재생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목적인데요. 이러한 제품을 쓰면서 세안제를 꼼꼼히 세안하는 것은 약 주고 병 주고를 반복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안제를 쓰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안제 쓰지 않고 해면을 이용하면 피부 노폐물이 잘 지워집니다. 여기 색조한 얼굴인데요. 물에 적신 해면으로 쓱 하고 닦아내니 색조 성분까지 잘 지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붓보습인데요. 바셀린을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작은 그릇에 마데카솔이나 비판텐을 손톱만큼 덜어낸 다음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오일이나 오일을 고체화시킨 밤을 섞은 다음 붓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셀린 바르지 않아도 피부 보호 역할을 해주고요. 피부 수분 증발을 거의 100% 차단해줍니다. 이 영상은 손보습보다 붓보습이 효과 좋은 영상인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극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데카솔이나 비판텐 모두
화장품보다는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위 두 제품을 바르고 피부 진정시키는 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극이 상당 부분 없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비타민C나 비타민 A와의 비교입니다. 병풀 추출물이나 비판템 모두 나름 효과 있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 성분은 효과도 좋지만 몇십 년 동안 검증을 거친 제품이라는 점 아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은 비타민 C나 미백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두 제품 비교해도 되는데 굳이 바셀린을 넣어 세 개를 비교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 흡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근데 화장품 흡수되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수분 증발을 막지 못해 주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본질적인 역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셀린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중 하나만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